자, 강사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는 돔 요소라는 걸 사용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즉, 돔이라는 게 뭐예요? 돔이라는 거는 이제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돔이라는 게 어떻게 생성되어 있다? 어떻게 생겼냐면 트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윗선에는 이제 ASML이 이제 있는 거고, ASML이 있고, 제가 이거를 AI한테 부탁을 할게요. 하도 요새 AI가 좋아졌으니까 얘도 AI가 있는데 어디 있냐? 이건가? 와이어 프레임 있다. 와이어 프레임이 있다. 제가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돔 개념을 한글로에 작성해서 표현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제가 그리는 게 조금 귀찮아서 이제 얘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AI를 잘 활용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돔 구조.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돔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돔. 그래서 이 돔이 문서객체 모델이라 해가지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임이. 그래서 DO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대칭 구조가 이제 이런 거 노드라고 얘기하는데, 노드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최상위에 ASML 있으면 그 ASML 자식으로 이제 헤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디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 바디의 자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헤더를 만들면 헤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섹션이 있으면 섹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DIV가 있으면 이런 형태를 다 노드라는 거예요. 노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노드에는 이제 엘리먼트 노드가 있는데, 그러면 엘리먼트 노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뭐 여러분들 ASML 보면 부모 자식 관계 있다 했잖아요. 그죠? 부모 엘리먼트가 있으면 자식 엘리먼트가 있고, 그럼 자식 간에도 형제 엘리먼트가 있고, 그게 다 그냥 노드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이 이래서 그렇지 엘리먼트라고 여러분들 그냥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도 하나의 엘리먼트가 될 수 있다. 제가 글자는 하나하나가 인라인 취급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자도 하나하나가 노드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드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돔을 조작하는, 우리가 아까 강사가 말했잖아요. 돔을 조작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거라고. 요걸 배우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초 문법을 지금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돔을 조작하려면 지금 배웠던 그 기초 개념을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반이 되어서 요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괜히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가까이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을 배우는 거에 시간을 투자한 이유가 바로 결국에는 요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돔을 조작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노드를 이제 뭐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뭐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 뭐 수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성은 쓸 수 있는데 삭제를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드를 제거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여기서 뭐 이너 HTML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려가고, 지금 중요한 거는 노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CSS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사가 늘 강조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왜냐면 선택을 못하면 디자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거기다가 뭐 너비값 주고 높이값 주고, 그거는 이미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을 못하면 거기다가 어떤 작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ASML상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ASML 요소를 선택을 못하면 디자인 자체가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고, get element by id,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class name, 요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뭐다? 요거를 배울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차이를 강사가 여기다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좀 표현을 해달라고 할 건데,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말고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올에 대한 차이도
한글로 작성해서 제가 표현이라고 그냥 쓸게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주면 좀 제가 설명하기 편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됐다. 자,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쿼리 셀렉터라는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드 쓰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예상할게요. 자, 그러면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단일 요소. 단일 요소라는 건 무조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에이스메상에 우리가 CSS 같은 경우는 내가 div 선택할래. CSS에서 div를 선택하려면 여러분들이 에이스메상에 div가 5개 있대요. 그러면 모든 div 다 선택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div에다가 뭐 클래스를 부여하든 아이디를 부여하든 해가지고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쿼리 셀렉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우리가 div 쓰면 div가 CSS 같은 경우 모두 다 검색되지만 이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div 그 다음에 여기 div 뭐 여기 div 있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누구만 검색되냐면 최상단에 있는 div만 검색됩니다. 무조건 동일한 div가 있어도 최상단에 있는 div만 검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단일 요소가 선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서에서 무조건 첫 번째로 일치하는 요소를 발견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쿼리 셀렉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쿼리 셀렉터도 마찬가지고 쿼리 셀렉터 올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CSS 선택자를 사용해서 선택하는 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이제 이게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너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찾는 게 없으면.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쿼리 셀렉터인데, 자, 그러면 쿼리 셀렉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쿼리 셀렉터 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박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박스. 근데 여기다가 박스 달러 곱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이렇게. 자, 그럼 박스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됐죠? 그죠? 여기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노멀라이징 할게요. 박스라고 쓰시고 강사가 얘네들을 이제 섹션에 있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자, 그러면 이제 박스 1이 있고 박스 2가 있고 박스 3이 있죠. 박스 1한테는 레드, 박스 2, 3, 얘는 블루, 얘는 골드. 자,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 1, 2, 3을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돔 요소를 조작하고 선택할 거면 무조건 도큐먼트라는 걸 써야 돼요. 도큐먼트가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문서, 도큐먼트.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자, Q만 써도 이렇게 자동 완성할 수 있도록 나오니까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쿼리 셀렉터를 쓰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된다? 선택자가 돼요. 자, 강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div라고 검색해볼게요. div라고 검색해서 요거를 콘솔 로그해가지고 출력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하면 div가 현재 몇 개 있다? 3개 있죠. 모든 div 검색될까요? 아니요. 아까 뭐라 했죠? 단일 요소만 검색되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일치하는 요소만 검색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iv가 하나, 둘, 3개 있어도 누구만 검색된다? 첫 번째, 요 녀석만 검색되는 거예요. 요 녀석.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선택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스 1이라고 클래스 이름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섹션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여기다가 섹션의 자식인 박스 1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택자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션의 후손인 박스 1 이렇게도 가능하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섹션의 후손이 div 해도 어차피 누구밖에 안 나온다? 첫 번째 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자가 사용하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택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을 여기다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변수를 안 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타일을 쓴 다음에 백그라운드 다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 강사가 뭐라 쓸까요? 066 이렇게 써봐요. 066 FF 그래 066 써보자. 자, 그러면 이제 검정 나오잖아요. 066이라는 건 검정색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걸 그린으로 바꿔볼게요. 그린. 자, 근데 이렇게 쓰면 한 줄로 이렇게 다닥다닥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때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div를 쓰는 변수를 쓰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해도 얘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박스 1이라 쓰겠습니다. 박스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박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뭐 선택자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점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박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쓴 것과 안 쓴 것 간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그 녀석한테 이렇게 입히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타입 오브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타입 오브.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얘도 오브젝트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쿼리 셀렉터 그 다음에 쿼리 셀렉터 올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다 뭐다? 오브젝트 취급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쿼리 셀렉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건데, 이거는 제가 쓸게요. 자, 반환 타입 뭐예요? 노드를 반환하는데, 그냥 노드를 반환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노드? 문서에서 첫 번째로 일치하는 문서에서 첫 번째로 일치하는 노드 뭐랄까요? 일치하는 엘리먼트를 반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셀렉터 올로 넘어갈게요. 자, 쿼리 셀렉터 올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든 요소입니다. 모든 요소. 그 다음에 일치하는 모든 요소의 노드 목록을 반환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핵심은 노드 목록이에요. 노드 목록을 반환한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CS 선택자 사용하는 거 가능하고요. 근데 선택하는 일치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비어있는 뭘 반환하냐면 아까 같은 경우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너를 반환한다면 얘는 노드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뭐냐? 자, 강사가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쿼리 셀렉터 5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도큐먼트 써가지고 쿼리 셀렉터 5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div를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의 div가 검색될까요? 이번에는 그렇죠. 3개의 div가 다 검색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div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노드 리스트 형태라고 하거든요. 오브젝트 노드 리스트 보이죠? 그러니까 객체예요. 이 노드 리스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다? 객체의 일종입니다. 객체의 일종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객체의 일종인데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뭘 배웠죠? 배열 배웠죠. 배열이랑 유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배열이랑 유사해요. 자, 그래서 강사가 여기다 let div 쓰라고 쓸 거고요. 복수니까 div 쓰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선택자가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div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도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콘솔 로그에서 div의 0번째 인덱스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가 0번째 div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죠? 요거.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그림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요런 스타일 입히는 방법을 뭐라 했죠?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은 스타일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라 했죠. 임포턴트 다음. 그죠?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입힌 스타일은 인라인 스타일 형식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업을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DIBS 0번째 선택하니까 얘가 나오는 거고 0번째 노드 1번째 1 선택하면 1번째 노드 2번째 선택하면 2번째 노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박스 1, 박스 2, 박스 3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박스 2 요 녀석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는 1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째 박스를 골라내서 거기다가 내가 이제 스타일을 입힐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일을 입히겠냐? 컬러라는 스타일을 입힐 건데 거기다가 샵 FF 해가지고 흰색을 입힐 거다. 그럼 흰색이 나오겠죠. 잘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얘네들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다. 참고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없어요. 일괄 처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이제 뭐 학교 가보면 어때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교장선생님이 이제 탁상에 뭐 강당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뭐 교장님 훈화 말씀이라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옆 학생들 막 줄 서 있고 이렇게 이제 몇 반, 1반, 2반, 3반 이렇게 줄 서 있고 뭐 6학년 1반 너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 서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 뭐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모든 학생들을 한 번에 말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일괄 처리라 하는 거죠, 일괄 처리, 그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일괄 처리가 안 되고 얘는 무조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는 개별 처리입니다. 뭐라고요? 개별 처리라고. 그러니까 개별 처리만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요거 오른쪽에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을 한다는 걸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학생한테 찾아가야 돼요. 야, 6학년 1반 너 이거 있으니까 너 이거 해. 그래 6학년 1반 두 번째 너 뭐뭐 해. 6학년 1반 너 세 번째 너 뭐뭐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개별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가 안 돼요. 개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 일괄 처리처럼 느끼게끔 하려면 뭘 해줘야 되냐면 무조건 반복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문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강사가 반복문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회를 할 건데요. 자, 노드 리스트를 순회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폼을 쓰면 되겠죠. let i는 0, i는 dirlis의 length. 자, 얘는 배열이기 때문에 노드 리스트도 배열과 유사하기 때문에 length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irlis의 i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 dir를 순회를 하겠죠. 자, 보이시나요? 반복문을 이용한 노드 리스트 순회가 첫 번째 dir,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거,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스타일을 얘네들은 한 번에 부여하고 싶어요. 한 번에. 그러면 스타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텍스트 데코레이션. 네,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밑줄을 긋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줄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보이시나요? 박스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방식으로 버전 1으로 지금 개별 처리를 한 거고 이거 개별 처리한 거 일괄 처리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다 개별 처리한 거예요. 한 명 한 명한테 직접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하면 반복문을 안 돌리면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3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DIB가 10개, 15개, 20개래요. 그럼 매번 이렇게 쓰는 거 어때요? 좋아요?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반복문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강사가. 자,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for of 방식이 있어요. const div, div set.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쓰고 div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번째 div가 들어와서 이제 변경, 1번째 div 들어와서 변경, 2번째 div 들어와서 변경되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괄 처리처럼 보여주게끔 하는 기능이다. 자, 근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노드 리스트에 있는 문법인데 이거 제가 배열에서도 보여드렸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포이치라는 게 있거든요. 포이치. 그 다음에 소가로 요거 원래 쓸 때는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지금 디스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디스를 쓴다고 하면 뭐 이걸 써야 되지만 안 쓴다 하면 에로 펑션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div.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div 출력해보면 당연히 0번째 div 출력, 1번째 div, 2번째 div 이렇게 출력된단 말이에요.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걸 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여기 소가로 안쪽에 이게 제가 버전 이제 세 번째이긴 한데 소가로 안쪽에 4개 변수가 하나다? 그러면 4개 변수 이거 소가로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가로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다 하면 뭐예요? 중가로 생략 가능해서 이렇게 아예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한 줄짜리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쿼리 셀렉터랑 쿼리 셀렉터 5를 이제 다루는 방법인데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요거죠. 쿼리 셀렉터. 그래서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단일 요소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문서에서 첫 번째 일치하는, 무조건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일치하는 요소만 반환한다. 선택자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너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쿼리 셀렉터 올 같은 경우는 모든 요소 선택 가능한데 일치하는 모든 요소의 노드 목록, 그래서 노드 리스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드 리스트를 반환한다. 선택자 사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노드를 순회를 하려면 뭘 할 수밖에 없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순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쿼리 셀렉터하고 쿼리 셀렉터 5를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